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증시 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융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다양하게, 그것도 뭐 꼭 이건 아니에요. 꼭 이건 아니고, 가령 이제 뭐 금리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주가를 올릴 때도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주가를 떨어뜨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늘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금융시장이라는 거 복잡계예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단순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죠. 학교에서는 정답을 딱 정해놓고 정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어쨌든 정답을 향해서 가는 길을 우리네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복잡한 금융시장에서도 자꾸만 어떤 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훈련을 해요. 가령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유동성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데라는 생각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복잡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최초로 주식 투자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혼돈 속의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혼돈과 혼돈이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가격이라는 게 계속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그게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것의 의미인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복잡계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잡계를, 어차피 복잡계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트레이딩하고 매일매일 시장에 하루 종일 그걸 바라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본질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시장이 본질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시장은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갖고 움직입니다. 어떤 게 본질적인 것이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최근에 미국의 장기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의 많은 방송에서도, 신문 기사에서도 지난주에 FMC 미국이 장기금리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유동성, 지난 1년 동안 봐왔던 그 유동성, 연준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하던 그 유동성의 힘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걸 이제, 물론 유동성이라는 건 본질적인 거예요. 그 맥락에 집중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진짜로 이 금리가 안 올라가게 하려고, 장기금리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면, 연준이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장기금리 올라가는 게 확 잡히느냐면, 금리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장기금리 떨어졌을 거예요.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온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풀었던 그 많은 유동성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만 선제적으로 잡겠다고 했으면 금리 떨어지죠. 어떻게 인플레이션 잡습니까? 인플레이션 잡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금리 올려버리면 되죠. 연방기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번에 FMC가 우리가 봐도 그 인플레이션 위협이라는 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은 포기하고 인플레이션 잡겠다. 금리 올리겠다. 조만간 올리겠다라고 했으면 채권 시장이 환호하면서 장기금리가 툭 떨어졌을 겁니다. 정말로 그걸 원하셨나요? 그렇게 장기금리가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장기금리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데도 장기금리가 떨어지게 하려고 꼬아서 장기채를 사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겨도 일시적이겠죠. 일시적으로 사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근간을 밑을 깔고 있는데, 이게 본질이거든요. 본질인데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장기 채권을 사면 금리가 떨어진다, 이런 힘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왜 그러느냐?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뭐 연준 FMC에서 뭘 할 것이다, SLR이 어떻다, 뭐 장기 채권 매수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볼 때 다 비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주식시장의 본질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유동성, 그 다음에 실적, 기업 실적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들죠. 뭐 비행기가 엔진을 두 개를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유동성 엔진, 실적 엔진. 둘 다 없으면 비행기가 날아가지 못하죠. 근데 유동성 엔진을 갖고 1년 동안 왔어요. 언제까지 유동성 엔진을 키울 거냐라는 겁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심해질 건데. 그러면 이 정도쯤 왔으면 이제 경기 좀 좋아지고, 미국의 경우는 경기 좀 좋아지고, 그럼 유동성 엔진을 끕니다. 그러면서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그 다음에 실적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넘어가줘야 됩니다. 이 유동성을 끌 수밖에 없다는 건 본질적인 것이고, 실적이 나와야 된다. 이게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부분일 겁니다. 이걸 우라가미 구니오는 금융장세, 실적장세 이렇게 부르죠. 유동성으로 움직이던 금융장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실적이 나와줘야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금융장세는 끝나고 지금 장기금리 올라가고 있으니 금융장세로 볼 수는 없죠. 실적장세는 아직 안 왔다. 이 중간은 조정 국면입니다.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영역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작년에 뭐 팬데믹 이런 게 왔을 때, 아이고, 이러면 기업이 실적이 나겠나. 주식 다 팔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유동성도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독을 마구 풀어대고,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펴대면 유동성 장세가 오겠구나 생각하고 주식을 매수하시는 게 맞겠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유동성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럼 주가 올라가야 되겠죠? 이때도 주식을 매수하시는 게 맞겠죠? 이때 유동성이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내가 주식을 사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 거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이런 실적이 증가하는 국면, 정부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있는 유동성 국면, 이때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상승 흐름을 계속 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조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이 안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비본질적인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업이잖아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합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전설적인 투자자였죠. 이분이 쓴 책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 세 권으로 나눠진 책인데 제가 볼 때는 2권, 3권은 사실 그냥 메모 수준이라서 제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1권은 사실 읽어볼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책을 처음에 보면서, 제가 경제를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펀더멘탈주의자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좋아야 된다. 경제에 대한 분석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할애를 했을까, 이 책에. 그게 첫 번째 관심사였습니다. 없어요.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뭐 경기 침체나 그 전쟁이나 뭐 이런 것만 아니면 경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빠졌다 다시 좋아지고, 나빠져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럼 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면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매일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 저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주식시장은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 우리가 가령 농구 경기를 보고 있다. 10명의 선수가 움직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 22명의 선수들이 움직여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3대1. 이 팀이 왜 이겼고 이 팀이 왜 졌느냐? 메시가 잘했다. 호나울두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일치를 합니다. 그 경기를 보면 선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숫자가. 그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해설이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에 수억 명이 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올라갔다. 왜 올라갔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유동성장, 실적장에서는 본질이 있죠. 돈의 힘이 끌어올리는 것이고요. 기업의 실적이 끌어올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어떤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이 기업이 실적이 앞으로 계속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뭐 연준이 뭘 했고 정부가 뭘 해서 주가 올라가고 있다. 거의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주 FMC를 보면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눈여겨보니 FMC 하고 그날 미국 주가 올랐죠. 우리나라 주가도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올랐습니다. FMC가 잘 끝나서 올랐대요. FMC가 잘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FMC가 잘 끝났다. 그래서 제가 FMC가 잘 끝나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몇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끝난 게 FMC가 잘 끝난 건가요? 뭐 금리를 안 올렸다. 그전에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뭔가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근데 뭐가 잘 끝난 건가요? 시장은 그렇죠. 시장은 코스톨라니가 하는 이야기처럼 이유 없이 올라갔다, 이유 없이 떨어졌다가 매일매일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국면에서는 이유가 뚜렷해요. 올라가는 힘도 뚜렷하고 이 국면에서는 이유 없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데 사람들은 거기다 자꾸 이유를 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면에 자꾸만 시장을 열심히 보고 이유를 열심히 찾다 보면 비본질적인 걸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걸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한테 그냥 쉬세요. 물론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조그만 걸로 남들보다 시장보다 1%포인트를 더 버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모든 노력을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이 혼돈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왜냐하면 그게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월급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생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하셔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비본질적인 힘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는 와중에서 아,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저건 저렇게 이렇구나라고 하나하나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엉망이 된다는 거, 엉망이 된다. 지금 장기금리 올라가는 걸 잡으려고 그러면, 장기금 낮추려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올려야 돼요. 그게 본질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니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연준이 들어가가지고 장기채를 매수해서 금리를 끌고 내려간다. 이거는 사회주의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이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비본질적인 걸 자꾸 본질적인 걸로 해석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아마도 실적으로 올라가겠죠. 금리는 뭐 경제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이 금리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실적 봐야죠. 이때나 금리 올라가는 거에 신경 썼고 많이 썼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혼돈 속에 혼돈이었고 이쯤 되면 이제 실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공고를 드리냐면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향후에 실적이 정말 개선될 것 같은 종목들, 나는 이게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종목들을 채워놓고 이 국면은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시는 것보다 그냥 쉬어가는 것도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